우리 저 브레인시티 지난번에 우리 그 동해산 현물 출자 이게 그걸리잖아요. 근데 뭐 그럼 사업하는 데는 뭐 지장이 없나? 아, 지장이 있어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부결이 되게 되면 이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준이 2016년 12월 말 기준이 됩니다. 재무제표상. 그렇게 됐을 때 부채가 비율이 200%가 넘게 되면 그 한도 내에서만 이제 기체 발행을 하게 되니까 사업비 마련하는 그 금액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겁니다. 그렇고 또 이제 행자부가 기체 승인하는 그 심사 시기가 3월하고 9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 3월에 행자부로부터 기체 승인을 받아야 6월에 PF 약정을 하고 그 이후에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12월 30일까지 그때까지 이게 돼 있어야지만 내년에 그 기체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기준 시점이 그렇고 뭐 기체 발행은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출자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이제 뭐 기체를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PF를 6월 26일까지 약정을 하기로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시면 이제 4가지 조건 중에 PF 약정을 이제 6월 26일까지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도시공사가 이 초기 사업 자금이 완전하게 확보가 못 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보상 시기도 늦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그 주민들은 다 이게 일괄 보상한다고 다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계별 보상 이제 추진하는 거로 주민들한테는 1차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단계별 보상보다는 일괄 보상하는 것이 지역사회 그동안 힘들었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의원들 계속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그 시에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물 출자해준 거를 그 목적대로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그 의원들이 또 이것도 또 지금 하는 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거기서 또 신상전력국에서 그 보고나 설명도 좀 미흡했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꼭 돼야지만 이 사업이 가는데 원활히 갈 수 있다면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의원들이 지적한 그런 그 믿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무슨 뭐 협정사였던 뭘 때든 그런 거를 빨리빨리 준비해서 일은 제대로 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빨리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의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를 불식시키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의원들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주민들도 많이 걱정하고 하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그동안 저희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뭐 옛날에 3,800억 관련해서 행자부 타당성 심사 받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도와 화해조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결의문도 해주시고 해서 상당한 이제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께 제때제때 설명드리지 못하고 한 부분은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이 사업 추진하는데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상황이 뭐 갑자기 막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꼭 이게 통과돼도 하는 거니까 취재해서 의원님들 설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미흡했다고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의원들이 걱정하시고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해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성 의원님.
브레스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브레스트와 관련해서 성균관대학교 입장이 이제 그 부지 면적에 대한 축소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 12월 2일 날 와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우선 말씀드리면 학교가 지금 총학생회장 선거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지금 그렇습니다만 면적을 좀 줄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대에서도 동의가 됐다는 얘기요? 나중에 또 딴 얘기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러면 7만 평인가 줄이는 거를 학교도 이제 동의했다? 7만 평이다 몇만 평이다 말씀은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줄이는 거에 대해서 시가 줄이고자 얘기했던 건 7만 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줄이긴 줄이되 네. 면적에 대한 것은 정함이 없다? 아니 지금 저 구체적으로 저희가 오고 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개적이기 때문에 네.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 저기 그거는 이제 대략적인 선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7만 평보다는 더 훨씬 더 많이 많이 줄이는 거로 해서 많이 줄이는 거로? 예, 이게 전체 규모가 한 절반 정도 성대가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예, 그거 같이 다 지금 현재 줄이는 성대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논의를 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을 줄이면 절반 정도 줄이면 그 부지는 당초에 학교 부지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산업단지로 분양을 해서 그러면 수익성이 산업단지가 좋아질 그러면 수 한 75만 평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산업단지 그렇게 되면은 한 44만 평 정도 될 겁니다. 아니 당초에 산업단지가 한 50만 평 됐잖아요. 48만 평. 근데 그 가용 면적이 30 지금까지 37만 평이 가용 면적이었었는데요. 48만 평 중에 뭐 이것저것 빼고 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학교 부지로 있던 게 절반 정도가 산업단지로 다시 들어온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평택도시공사가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들어오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직접 이제 조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다 포함돼서 예, 도시공사가 그게 얘기하는 게 늘어나는 이제 현물 출자가 뭐 1,250억인가 이거요? 이제 1200 거기서 지금 이거는 그러면 또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좀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그 정도면 일괄 아니 지난번에 얘기할 때 산업단지 뭐 48만 평 그러니까 실지 면적은 37만 평에 대해서 1,250억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 아마 그 도시공사에서 와서 이제 보고를 드린 거로 아는데 아니 무슨 도시공사요? 그 시에서 와서 했지. 예, 그때 이제 간담회 때 이제 그 소유액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돼서 이제 그 절반 정도만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되면 되면 850억 850억 정도가 되고요. 평택도시공사가 전체를 다 하게 되면은 한 1,360억 정도가 된다라고 그때 간담회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면적은 37만 평이었고 예, 그 거기에 순간 이제 성대가 7만 평을 좀 축소해서 하면 좋겠다. 예.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예. 그렇게 해서 감안하더라도 기존보다는 지금 이제 계획을 보면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약간의 그 가변성은 그러면 있습니다. 그것도 현물 출자 부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약간의 추가 여전히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제 그 도시공사의 그 부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그 지금 우리가 올렸던 그 정도 규모만 되면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러면 그 거로. 그리고 이제 정도는 또, SBC 구성도 달라지는 거예요? 구성 구조가? 아닌데 그거는 SPC는 그대로 가는데 똑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보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공공 SPC가 되면서 선분양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 용지는 거의 99% 지금 선입주 약정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런 데서 도시공사가 직접 부담해야 될 이런 부담액이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산업단지가 대폭 늘어난 거네요. 학교 부지는 이제 축소되고 예.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사업의 핵심은 학교가 아니라 오냐 마냐요. 학교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또 한간에 뭐 얘기는 뭐 연구만 온다, 뭐 R&D 아니면 뭐 학교가 정말 온다, 뭐 무슨 과가 오냐, 뭐 이렇게 뭐 논란이 많은데 결국 면적을 축소한다고 하면 학교에 오는 그 규모 이제 그 가령 뭐 무슨 과 뭐 얼마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당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줄는 건가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약간의 이제 변동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학교용지 플러스 연구용지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면적 전체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 계획서가 당초하고 좀 약간 변동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져온 계획은,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유사한 캠퍼스 개념으로.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그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학교 부지가 7만 평 정도를 줄이는 거로 해서 협의가 되니 많이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물량, 이 면적이 학교 부지로서 줄인다. 이렇게 되면 당시 학교 부지와 R&D, 연구단지를 이렇게 병행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시흥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도의 이 방식으로 하면 이 학교의 문제도 상당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리고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 건축비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논의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뭐 어차피 브레인시티 사업이라는 최종 뭔가 이렇게 딱 세팅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논쟁들이 어쨌든 정리가 돼야 이게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성대 그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사와 학교 같이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게 이제 시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이익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해줘야 돼서 시행사와 건설 금융 같이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떠한 규모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을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안 아직 났고요. 결론은 안 났는데 그러면 성균관대학교에서 요청하는 이 건축비의 부담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이사진들은 이제 그 서울대 지원이라든가 타대학 지원 사례 같은 걸 거론을 하는데 이제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행사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타 대학 정도의 얘기로 한다면은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결론을 이제 얼마로 이제 정리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예산을 이제 요청하고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리고 지난번 7만 평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해서 평택시가 직접 성균관대학교에 연차별로 이제 장학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지금도 그대로인가요? 그거는 뭐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50억인가 얘기한 것 같아요. 500억이 500억. 당초에 이제 근데 그 당시 조건이 7만 평을 줄인다면 500억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그때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7만 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 자체를 가지고 논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7만 평일 때에 500억이었어요. 근데 면적이 더 축소 면적이 커졌잖아요. 이때 그럼 이것도 좀 변동 여지가 있는 건지. 변동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있는데 저희가 뭐 더 증액을 한다든지 이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변동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면 늘리지 못하지만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데 이게 성대가 아까 이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2만 5천 평 규모의 계획에서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좀 축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서 저희가 지원을 여부에 대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아까 저 과장도 보고 드렸지만 이 성대에 대한 지원은 기본이 그 사업 이익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성대의 계획이 결정되는 걸 보면서 협약 과정에서 담을 생각입니다. 이제 성대는 이제 그렇고 이제 경기도가 이 사업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 뭔지 좀 명확치 않은데 경기도는 이미 이제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오전에도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령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뭐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경기도시공사가 이제 이 자본금이 이제 부채 비율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거기도 출자를 해줘야 되는데 출자가 가능한지 문제하고 그리고 사실 뭐 이 최근에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에도 평택의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삼성전자에 뭐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 뭐 또는
지난 작년도에 경기 평택 항만공사에도 이제 별도의 출자를 더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평택에 또 출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으로는 경기도가 출자를 결정하고 도의회가 승인해주지 않는 한은 현재 조건에서는 참여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 참여하려면 지금쯤은 이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논의들이 좀 진행돼야 되는데 그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사실상 뭐 굉장히 참여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도시공사가 참여하면 이제 그래도 좀 우리 도시공사의 부담도 줄이고 경기도가 참여한다는 의미의 상징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참여가 안 된다고 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이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경기도 입장은 이 사업을 어렵게 화해 조정에 응해준 만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의 이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경기도 부지사님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서 도시공사의 참여에 대한 독려를 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 꼭 맞춰야 되는 그 일정에 경기도시공사가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시공사의 현재 입장은 우선 그 SPC에 출자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 그거는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저희나 우리 사업 시행자 평택도시공사는 SPC에만 참여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거에 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제반 그 개발 계획 변경에 관한 이런 승인, 이런 협의 절차를 최대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제 소송까지 갔다가 화해 조정이 돼서 새로운 이제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한 전기를 마련한 건 맞죠. 네. 이제 이 시가 제출한 87쪽에 있는 브레인시티 추진 현황에 있어서 회의록을 보니까 여기에 경기도에서 오시는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2015년도 11월 달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회의에도 참석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또 여기에 LH 평택 사업단은 사실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분도 사실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이 법무법인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금융자문을 맡은 대신증권도 2015년도 11월 달에 한 번 참석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오고 있고 아니 심지어는 이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분도 4번 중에 뭐 2번밖에 안 오고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여기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부위원장님은 추진위원회 참석은 좀 그렇지만 소위원회 또 위원장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계속 참여를 하고요. 아니 추진위원회를 참석하려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뭐를 어떻게 했겠어? 거기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걸 듣고서 가서 그걸 연결해서 소위원회 가서 해야지. 경기도는 이제 담당 팀장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 브레인시티 위원회 이것은 화해 조정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화해 조정 전에 그리고 이제 TF 운영할 때는 그 경기도 경제실장하고 담당 과장이 매번 참석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의 입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 6월인가요? 네. 1년이었으니까. 네. 내년 6월 달까지의 조건을 완비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때까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이제 현물 출자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도시공사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묻고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뭐 예를 들어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뭔가 대화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 이제 평택도시공사나 평택시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뭔가 조건을 좀 만들어야 이게 딱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내년 6월달까지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한 6, 7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렇게 뭐 많은 날짜가 남았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뭐 계획이 다 있고 하더라도
이런 개입들은 사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자꾸 이 과정이 만들어지고 또 이 상황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계획 갖고 이 딱 맞춰놓으면 안 될 수 있는 게 다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안 되면 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 그림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시가 와서 여기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기왕에 이제 한 6, 7개월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긴 시간 동안 끌고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집중해서 잘 계획을 좀 만들어가고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것을 시가 쫙 추진해놓고 시에 와서 나중에 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의회와 공감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공감하는 과정에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사안이면 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거를 가서 뭐 이 자료를 뿌려대고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나 의회가 이거에 대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오픈을 시켜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지금부터의 앞으로 6, 7개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추가적으로 이제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 이제 면적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성대가 이제 면적을 줄이는 게 사실상은 능사는 아니거든요. 줄인 만큼의 어떤 그 또 마이너스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성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 그다음에 이제 흡입력도 이제 고려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대가 줄므로 해서 얻어지는 어떤 타당성이 커지는 부분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이제 큰 요소가 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잘 되고 하려고 하면은 시가 준비하는 부분에서 또 일정에 맞게 또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그 의전 말씀대로 기간을 역산을 해서 하나하나 차질없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판단의 기준은 뭐 다 아시지만 학교의 문제거든요. 이제 또 이 과도하게 줄여가지고 학교의 이 모습이 사실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이제 와닿지 않는 정도라면 사실 또 나중에 엄청난 이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또 불신을 또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시 사업의 핵심은 학교라는 것이 반드시 담겨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쪽에 평택 관광단지 개발인데 이건 제가 길게 설명을 질문 안 하고 지난 10월 27일 날 이제 재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재공부에 대해서 100일 동안 2월 한 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사업자 공고에 응한 사업자가 있어야 이제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이래저래 뭐 업체를 뭐 되는 게 곤란하다고 하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지금 이제 저희가 대형 건설사 한 2-3개 하고 또 레저 콘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 기업하고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뭐 곤란하면 안 돼도 되고 네. 안 곤란한 거면 돼도 되고. 회사 측에서는 아직 그 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1, 2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저희도 거기에서 뭐 그 회사의 총괄 사장까지 와서 현장을 다 보고 가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는 기업 한 개 기업이 그 4개 구역을 다 하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관광단지가 지금 4개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제 4개 구역인데 그 중에 혼자서 4개는 다 하기 어렵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 저희가 이제 그 회사들을 서로 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가능성이 높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은 이것이 그런 의사결정을 저희는 늦어도 12월 안에는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이제 한 달이 지나 한 30일 정도가 이제 지났습니다. 70일이 남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제 하나의 회사 또는 뭐 건설회사든 뭐 콘도를 하는 회사든 어느 회사가 하나가 이제 단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결정이 빠를 수도 있는데 혼자는 못하니 뭐 컨소시엄을 통해서 몇 개가 이렇게 뭉쳐서 한다. 뭐 이렇게 되면 그거 조율하고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또 과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타임을 놓치면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것을 좀 발빠르게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시는 20만 평이라도 이제 바로 곧바로 좀 하겠다 이런 의견을 이제 시의회 보고도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제 시민들에게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내부 방침을 가지고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83만 평이 4개의 지구로 이제 형성돼서 하나의 사업자가 이걸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 이제 이 20만 평에 대한 것은 이제 지구 중에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가 이제 지가도 높고 사업비가 좀 더 들 거라고는 보지만 21만 평 하게 되면 4분의 2 구역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그쪽에 여지도 우리가 이제 도시공사가 아무리 한다 해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좀 보니까 도시공사 플러스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때에 저게 가능하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여지가 좀 있으면 이제 하는 거고, 결국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일이 지나서 이게 안 됐을 때 이제 해지 수준으로 가고 21만 평을 추진할 때 정말 뭔가 된다는 이 대책이 없으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막연하게 뭐 질질 끌어가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20만 평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을 누가 하겠다는 것까지도 좀 정리가 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금 21만 평, 그러니까 관관지구 그 자체 조성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민간 제한 사업자가 제안을 하는 이후에 준공 타결을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용역을 계속 마무리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간 사업자들을 좀 같이 의견을 들어서 이 계획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아주 실속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걸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령 뭐 83만 평이 되면 이제 지금 계획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혹시라도 83만 평이 안 됐을 때 21만 줄이면 전체에 대한 사업 계획 구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달라진 거. 이제 어떤 것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뭐 이게 뭐 미리부터 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대안도 일정하게 좀 필요한 건 아닌가. 네, 그래서 자체 조성 계획 지금 준공 타결되어 있는 그 계획서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덕 입지와 계획지구 일반 산업단지, 이 사업지구는 사실 그동안 많은 예산이 국도비를 통해서 이 사업에 지원된 거죠. 국비만 지원됐고 도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국비가 네. 이제 많이 지원됐죠. 전체 네. 국비가 얼마예요? 전체 국비는 이제 2,785억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지원될 것까지? 예, 마무리될 총, 예, 총 시간이 2019년까지. 네. 그러면 나머지 2조 2,762억에서 한 2조 정도는 삼성이 부담하는 거예요? 나머지 1,400억은 삼성 부담입니다. 아니 총 사업비가 2조 아니야, 2,785억. 그러니까 예. 그 국비가 이제 그렇고요. 나머지 아니. 예. 총 사업비가 2조 2,762억이라며요. 아, 그렇죠. 예. 네. 예. 나머지는 다 삼성 부담입니다. 이게 보상은 이미 했기 때문에 네. 땅을 이제 삼성이 산 거니까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이 삼성전자가
잘 조성돼서 내년 이제 가동되는 거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일자리를 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요. 뭐 어차피 지금은 이제 공장도 많이 적고 뭐 계획이 6월달에 딱 될지 모르지만 어차피 공장은 이제 돌아가는 거고 그게 돌아가면 지방세가 이제 늘어나는 거 다 이제 뭐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결정되지 못한 가장 관심사는 우리 시의 시민들이 얼마만큼 취업으로 연결시켜 주느냐. 그것도 뭐 이렇게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양질의 좀 정규직 일자리에 우리 시민들, 청년들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한 뭐 혹시 무슨 뭐 논의되거나 뭐 대안이 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뭐 TF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셔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삼성 현재 입장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공채를 하기 때문에 지역 할당은 좀 어렵다. 다만 이제 그 외에 우리 지역의 청소라든지 뭐 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자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려를 하겠고 또 협력사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우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들 회사의 정규직은 그룹 차원에서 공채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협력사는 지역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게 웃기는 거지. 남이 자기들은 하면 남이 회사 들어가라 말아. 돼요. 그 협력업체들 자기들 내부에 인사 규정이 있어서 뭐 공개 채용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이걸 해라. 그건 자기들이 먼저 모험을 보여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테니 이래도 해라. 이래야지. 여기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쪽만 해라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거야말로 시간벌 기용이지. 민간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규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안 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 민들을 우선 채용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진행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 있는 거예요. 네. 누가 그걸 만들었든 뭐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런 기대치가 높아졌든 상당한 기대치가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규직은 공채 때문에 안 되고 식당이나 청소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 시민 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그걸 일자리 창출로 연결했다고 할 사람이 어딨냐고. 거기다가 이 협력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구조에서 그것도 여의치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나마 협력사는 평택에 공장이 지어져서 가동되기까지는 언제 될지도 모르는 완전히 정말 조금 웃긴 얘기를 하면 기러기 한 병 되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택에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신상장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공채 관련해는 대기업이 연초에는 이제 대졸 이상 또 맥급에 대해서 그 공채로 해서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반기에 4,000, 하반기에 이제 뭐 4,000명, 대졸 이상 그렇게 하는 거고, LG 같은 경우에 이제 2,100명을 이제 채용 공고해서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어떤 평택시의 지역 할당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지역 시민에 대한 이제 뭐 의원님들이나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가졌고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TF 회의를 통해서 한 6차에 걸쳐서 계속 이제 논의를 했었고, 최근에도 이제 11월 20일에 이제 시장님이 직접 이제 삼성전자 부사장에 이제 면담을 통해서도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시민에 대한 이제 우선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당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생산량이라든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의 긍정적으로는 이제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채용한 실적도 이제 보안사를 포함해서 한 174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이제 받기위해서 그 의뢰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의장님 말씀이나 의원님들 관심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최대한 지역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정규직 중에 이제 그 관리 파트, 사무직이라고 하죠. 어느 회사든지 사실 이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경쟁하는 게 맞아요. 우리 관내에 이제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과거에 들어올 때에 사무직, 관리 사원들에 대한 것은 지역에 대한 이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공개 경쟁을 통해서 공개 채용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례가 많고, 거기에 이제 실력이 이제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쪽의 문제보다는 이제 생산 현장에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거, 이게 식당이나 청소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에 있는 기업 그래도 좀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이제 기업들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들어갔냐 통계로 뽑을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뭐 들어가는 방법이 뭐 다양하게 들어갔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대한 일정한 이 고려를 바탕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은 반드시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들으면서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기업과 그 지역에 있는 시민과 또는 그 시와는 이 상호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은 이제 시에서 하는 행사든 뭐든 시민들과 계속 같이 하고자 해서 뭐 김장 행사도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이 지역에서 뭔가 환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하겠다는 그런 일환으로 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이 그곳에서 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역 시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혹자는 뭐 이거 시에만 평택시에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해서 뽑았던 회사들은 다 그러면 특혜 줬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삼성 같은 회사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삼성의 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8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국비가 내려온 거지만 그 국비가 단순한 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지 주변에 따라서 평택 지역 개발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120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면적이 농지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뭐 농사를 짓든 거기서 무슨 상업 행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이 많이 줄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평택에 있는 기업은 평택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자체들이 다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거고, 단순히 우리가 지방세 얼마 더 받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안 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런 요구를 했고, 지난 11월에도 이제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도 가능한 한 뭐 저희들이 평택 지역사회에 기업이 환원하는 문제라든지 지역 그 민들 채용 문제, 또 지역 특산물 이용 문제, 또 우리 지역 장비 사용 문제 전반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그 출퇴근 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앞으로 그 채용 상황에 따라서 평택 버스만 쓰겠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평택 버스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택 공장이 정상 가동이 될 때
평택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이 이용하는 버스는 전부 평택에 적을 둔 버스를 쓰겠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에 따라서 삼성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LG 디지털 파크도 마찬가지지만 이 삼성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좀 더 이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고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지자체 역할로만 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도 유망한 이 기술 인력들을 자꾸 양성해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평택시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활성화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지자체가 이제는 삼성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이제 경쟁에도 지금 밀리지 않을 만큼의 실력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교육청이나 이런 데랑 협의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인재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회사가 공개 경쟁의 원칙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접근하기 어렵다라고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이 저서 뭐 중간에 그만두는 거 아니고 이제 영원히 이제 삼성이 이제 기업 활동을 할 텐데 이때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뭐 신성장 전략국이 하든 뭐 아니면 다른 국이 하든 이제 교육이나 이제 협의해서 또 학부모나 또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 네.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우리 김명화 과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이제 자료도 주고 해서 지난번 경비의원 뽑을 때도 이제 일부 우리 시민들 들어갔잖아요. 저는 우리 시의원들한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취업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그런 기회들을 알고 뭐 신청했는데 안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모르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좀 공지가 잘 돼야 되고, 이것도 이제 뭐 학교에 연계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시로 이렇게 공지될 수 있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여져요. 네, 그런 쪽에 적극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게 안 되면 사실상 알고 있는 사람들만 그냥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서 좀 그거는 좀 모순된 구조라고 보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가 차단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정보가 좀 다 공개돼서 좀 다양한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우리 시에서도 좀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그건, 방법들이 네. 필요해요. 그 홍보 방안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읍면동의 통보도, 그 다음에 학교에도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 세월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이제 통해서 홍보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접대해야죠? 실장. 예.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